이번 시간에는 26강 들어가도록 하죠. 자, 투자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출에 나오는 투자 파트를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지렛대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 지렛대 효과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되어 있어요. 지렛대 효과. 제가 27회 때죠. 27회 때 예상했던 그 계산 문제가 적중이 됐긴 했는데 출제원들이 잘못 내서 이의시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렛대 효과 꼭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페이지 24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트에다도 우리가 별표가 쳐 있죠.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은 뭐예요? 투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위험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앞자만 따서 4금 법인류가 있었어요.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보실 내용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그 수익률을 갖고 우리가 출제가 나오는데요. 이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일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한다는 건 사전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염두에 보시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잡아볼게요. 수익률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그럼 1억을 투자했다는 자체는 투하 자본입니다. 투하 자본을 1억을 투자해서 이거 자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되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시장 가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 1억을 투자해서 예상 순수익을 얻어갑니다. 예상 순수익. 그럼 예상한다는 자체는 실제가 아니라 기대하는 거죠. 이걸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자체는 투자한 후, 전과 후를 봤을 땐 전에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죠. 근데 기대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내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보다는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률을 나는 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부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내 거 이렇게 갖고 가시면 내가 투자할 자체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만약에 2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얻었다. 그럼 20%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전적인 대한 기대 수익률로서 자, 우리가 외부 사항을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라는 자체는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이 아니라 다른 투자 대안을 봐요. 그럼 외부에 대해서 최소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래서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20%라면 자, 만약에 내가 다른 대안이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률이 만약에 10%다. 그럼 나는 이 대안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20%다? 그럼 그 정도 만족하니까 같을 때도 투자를 해요. 근데 요구가 더 커요. 그럼 내게 더 커. 그럼 투자를 기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시험 문제 투자 판단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미리 가보겠지만 내부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로서 자, 이건 투자하기 전에 예상 수익률이죠. 예상 수익률. 그 예상 수익률이 20%다 라고 한다면 자, 외부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최소한 보장되는 거죠. 자, 난 이거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럼 10%라는 자체는 만약에 이걸 포기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지. 자, 이건 채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채택하는데 만약에 요구가 더 크다. 요구가 크면은 기각하게 되거든요. 요걸 갖고 판단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현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전이 아니라 투자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라는 얘기죠. 1년 후에 자, 실현이라는 건 거꾸로 하면 현실이에요.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수익률을 얘기하죠. 그 실제 수익률로서 사후적 수익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 25%가 나온다는 것은 난 지금 알 수가 없죠. 1년이 돼봐야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내가 투자하기 전에 투자 대안을 선택하겠다, 기각하겠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투자한 후에 20%가 됐으면 투자했다는 자체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25%면 만족을 할 거야. 대만족을. 근데 내가 이 실현 수익률이 한 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투자 대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률이다.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최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르실 때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보시게 되면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되고요. 자, 요구 수익률은 최소란 단어. 그 다음에 이 실현 수익률은 투자한 후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실현이 거꾸로 하면 현실이니까 현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요거 내부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부는 내가 투자하는 대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밌게 가겠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점수가 저보다 많이 나오셔야 되죠. 근데 저는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점수 많이 나오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학교론 점수가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갑자기 교수님 내기는 왜요? 하셔야 돼요. 야, 내기하자가 자신감이 있죠. 내기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자,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투하된 자본에 대한 산출의 비율. 자, 우리가 분모에 대한 분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예상이라는 단어 또 하나 붙여보세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기초로 한 수익률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 확률을 고려해서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확률이라는 자체가 그 자체고 나중에 이제 계산 방식이 나오는데 곱해서 더합니다. 곱해서 더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하여튼 요거는 이 시장 가치를 따졌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 가치요.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는 것은 A, B, C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얘가 10%, 얘가 30%, 얘가 20% 나오면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 그럼 확률이라는 게 만약에 5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가 된다면 100%가 되죠. 자, 이걸 가중평균합니다. 그래서 곱해서 더해서 가중평균해서 수익률을 산정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비율이라는 건 이제 그 추가적인 우리가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계 비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 예상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예상 수익의 확률을 곱해서 가중평균한다.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 어때요? 대상분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보장해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이 최소가 나왔어요. 이번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고 외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필수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사후 수익률, 투자가 일어난 후죠. 실제, 현실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직접적인 투자 판단에는 상관이 없다. 사후에 감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좀 생각하시는데 자, 당연하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시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여러분이 이해 중심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지금 248페이지에 자, 어디를 하고 있냐면 방가로 3번을 하고 있어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수익률은 생략을 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대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 A 대안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선택을. 그럼 당연히 투자를 선택하시죠. 그러면은 저걸 사겠다라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요. 자, 수요는 산수요가 아니라 사려고 하는 수요죠. 자, 그러면서 자, 가치가 상승을 할 겁니다. 가치가 상승해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아직은 투자 안 했어요. 투자하기 전이죠.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금액이 2억까지 껑충 뛴다는 얘기죠. 투하 자본은 내 투자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내 비용이 더 나갑니다. 그럼 수익은 그대로인데 내 비용이 더 나간다는 것은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기대 수익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락하게 돼서 나중에는 기대와 요구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뤄요. 장기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기대보다 요구가 커요. 그럼 투자를 기각하시죠. 그럼 투자 수요가 줄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1억이 2천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 1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같아지거든, 기대와 요구가.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노리는 게 오지선다라고 한다면 출제 오늘이 1번과 2번과 3번, 4번, 5번 중에서는 4번을 노리죠. 그렇다면 자, 편법을 이용해서 야매로 간다면 얘가 나중에 같아지는 거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기대가 하락해야지 같아지죠. 얘가 지금 작죠? 그럼 기대가 상승해야지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일단은 기대가 요거보다 크다면 기대가 더 크죠. 그럼 나중에 두 번째 기대 수익률은 감소한다는 게 키포인트죠. 요구가 커요. 그럼 기대가 작죠. 같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증가돼야지 같아지죠. 그래서 요구가 같아질 때 균형을 이루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게 있어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가 상쇄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그 위험 수익에 대한 상쇄관계에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그래서 우리가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위험 중립형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냥 이건 보세요. 위험 중립형이라는 것은 잘 안 나오지만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만 높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온다면은 위험 회피와 추구 중에서는 위험 회피가 더 출제가 잘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험에 대한 회피도에 따라 틀릴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위험 회피형이 더 잘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여러분들은 좀 덜 위험한 데 투자하죠. 그럼 덜 위험한 데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위험을 완전히 피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합리적이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좀 우리가 학개론을 어렵게 접근하면 어려워요. 자, 위험과 수익이 상쇄한다는 얘기는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주식과 예금을 본다면 자, 꼭 주식과 예금만이 있는 건 아닌데 뭐 내가 투자할 대안이 A와 B 대안의 성격을 봐요. 그럼 주식은 예금보다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큽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위험 추구형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위험 추구형. 자, 그 다음에 예금은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죠. 그럼 요거 보시면 위험 회피형이라고 잡으세요. 위험 회피형. 자, 그러면은 상쇄됐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자, 위험 추구형은 어때요?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수익이 높다는 장점을 상쇄했죠. 그 다음에 얘는 수익이 낮다는 단점이 위험이 낮다는 장점으로 상쇄됐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높은 수익, 낮은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서 낮은 위험,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례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 추구형은 그냥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가 넣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근데 위험 회피형은 어떻게 돼? 낮은 수익이 낮은 위험인데 자, 이 위험 회피형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들어보세요. 자, 위험을 추구한다. 위험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높은 위험을 기꺼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수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을 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회피한다? 위험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모든 위험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자, 동일 수익에서는 동일 수익, A와 B가 수익이 똑같아요. 그러면 덜 위험한 데 선택하거든요. 덜 위험한 걸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합리적인 투자자예요. 합리적.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 다 위험 회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수하는 위험. 그럼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갑돌이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야유회를 갔어요. 번지 점프를 합니다. 번지 점프.
그래서 한 11m가 좀 공포스러운 이 메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좀 딱 맞는다는 거죠. 그 높이가. 그러면 우리 번지 점프를 하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1m도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 번지 점프에 대한 위험 회피가 되겠죠. 그렇다면 전혀 안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10만 원 주면 뛸까 안 뛸까? 안 뛰겠죠. 100만 원 주면요. 어떤 분은 뛴다 그러는데 안 뜁니다. 1000만 원 주면 생각해봐요. 그만큼 회피적인데, 자 1억 줘요? 그러면 밀라 그래 뒤에서. 그래서 어떻게 떨어집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 한 번 더 올라가. 그럼 감소하는 위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1억 주면 난 뛰겠다는 얘기야. 약 먹고도 뛰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는 뭐야?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대가가 주어지는 위험. 그죠? 이 감소할 만한 유인책이 있으면 안 뛰어내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위험, 우리가 체계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유격 훈련 가갖고 우리가 조교가 야 뛰어내려. 저 고소공증 있어요. 확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죠, 그죠? 이렇게 여기 시험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위험 회피용은 이거 굉장히 낮은 수익 낮은 위험. 예,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덜 위험한 데 투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번지 점프를 생각하면서 2번. 자, 이거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무위험률이라는 건 뭐냐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에요.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이자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러면 따라서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위험혐오적인 투자를 할지라도 지금 번지 점프 1억 주면 뛰어내렸어. 그러면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으면 뛰어내리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유격 훈련은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위험혐오도가 큰 투자일수록 어때요? 이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얘기는 이 위험 할증률을 그만큼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 위험 할증률에서 나오는 위험이라는 건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수익이 나와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밑에 보시면 요구 수익률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요구 수익률의 구조. 자,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은 조금 화이팅 하시고 250페이지로 가시면 중간에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할증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요걸 갖고 이제 우리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가볼게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에 대한 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기 들어보시면 자, 250페이지 나와 있는 시장 가치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야. 시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야, 거기 시세가 얼마니? 지금 20억이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20억 들어가. 그럼 20억보다 더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투자 가치를 보는 거죠. 이 투자 가치가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커야지만 투자하죠. 우리가 시장 가치가 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ADR을 나는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자, 미래에 대한 예상 순수익은, 자, 요거는 미래 가치예요. 자, 이걸 나는 현재 가치로 돌리고 싶어? 그럼 요구 수익률로, 자, 할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왜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자, 깡이라고 하지, 깡. 카드깡, 어음깡 이런 거.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물건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1년짜리 어음 100만 원 끊어질까요? 좀 당연히 현금 달라 그래. 그죠? 화폐 시장 가치, 현재 가치가 더 크거든요. 그럼 1년짜리 어음을 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어음을 주게 되면 만약에 이 어음이 굉장히 위험해. 그럼 할인율이 커지겠죠. 그럼 어음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무위험률이라는 자체는 무위험률 수익률에 대한 국공채 이자 정기예금입니다. 부동산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럼 할증을 하겠지. 위험 할증률을 더하겠죠. 이렇게 구성이 돼요. 위험할수록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아까 위험 회피적이라는 놈은 위험 할증률에 대한 이 위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기꺼이 감수를 했죠. 체계적 위험은 그만큼 이게 높아지면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죠? 우리가 만약에 3층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와 63빌딩 닦는 아저씨 중에서 63빌딩 닦는 아저씨는 더 연봉이 셉니다. 왜? 위험하니까. 떨어지면 꽥 죽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땠습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야, 더 내놔. 요구한단 말이야. 그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면서 이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저 대안을 선택을 하겠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시라고 암기해요. 투시. 물건을 투시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시장 가치는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객관적 가치,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죠. 그래서 미래표현이게 돼서 우리가 시기 이제 그 수익이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후 현금 수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요구 수익률로 우리가 이 인플레까지도 더해주는 건데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 투자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가치는 장래 수익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게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면 이 투자 다른 위험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겠죠.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은 높아. 그럼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야. 근데 위험이 높을수록 가치는 떨어져.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도 이제 처음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 학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쪽으로 가셔서 어떤 걸 봐야겠어요? 여기 순서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때요? 페이지 249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뭘 봐야 돼?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은 도대체 어떤 걸로 구성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의 구조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율, 인플레에 대한 할증률이죠. 예상 인플레에 대한 할증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최근 이따가 제가 체크를 해야 될 테니까 저를 보시는데, 무위험에 대한 율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정기예금 국공채 이자는 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있다가 1년 있다가 2% 준대. 근데 시간의 대가라는 것은 시간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우리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아까 기대가 더 크면 이걸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시간의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투자자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얘는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투자자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라는 건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험 회피, 위험 중립, 위험 추구라는 게 있었잖아요.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린 거야. 그럼 이거는 위험의 대가가 되죠. 그럼 투자자마다 다르고 내 대안에 투자하려는 대안마다 틀린 것은 위험 할증률이 됩니다. 예상 인플레까지 더해주는 것은 자 2%고 이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피셔 효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일 대학의 어린 피셔가 1900년도 우리가 30년도에 미국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인플레를 장기 투자자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만큼 위험하니까 할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럼 키 포인트만 잡을게요. 밑에 무위험률입니다. 자, 무위험률은 제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안전한 확실한 수익률, 국공채이자나 정기예금이잖아요. 그러면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죠. 자, 투자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일반 경제상과 관련됐죠.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통화량의 감소와 화폐의 수요, 그리고 유동성 선호 증가, 투자율의 증가, 저출 감소, 지급 준비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겠죠.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위험 할증률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수반되는 위험이 증대되는 데 대한 대가죠. 그래서 투자한 임대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어떻습니까? 이 자본이득이라는 게 양도 차익이에요. 이 위험을 낮추게 합니다. 그죠? 왜?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공제하는데 위험 할증률은 개인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피할 수 있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피하는 거고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는 거지.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수익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미리 갔지만 이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장 위험, 개별 투자의 내포하고는 위험에도 변한다. 그 위험할 줄은 개별적인 투자 사업에 대한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죠. 그럼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이 반영돼요. 개인마다 다르죠. 그러면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도와 시장 위험률과는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자, 피셔 효과. 인플레까지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만큼 더하자는 거죠. 근데 디플레는 인플레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빼주는 건데 디플레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뭐 거의 이 수익률에 대한 것은 완벽하다고 보여야 되고요. 일단 248페이지 가시면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다. 그래서 위험할수록 더 요구한다. 근데 이건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지 비체계적 위험과 비례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또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위험률이 있으면 위험할 줄이 개인마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이제 개인에 대한 차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뭘 우리가 배울 거냐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250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자, 250페이지로 가시면, 자, 일단은 밑에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나중에 요약집에서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을 설명할 거거든요. 위험의 관리 방법. 그래서 이 위험의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자체와 처리 방법을 같이 놓고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는 어떤 게 나올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위험의 관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위험의 관리 방법. 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 자, 첫 번째 우리가 위험의 그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 회피. 자, 위험의 회피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 처리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250페이지. 그 처리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저거랑 연결되냐면 첫 번째 보시면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위험한 건 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험의 회피입니다. 그래서 자, 위험한 투자가 가능한 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공채나 정기예금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대안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위험의 전가라는 게 나왔었어요.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 해놨는데 전가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임대인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면 임대를 올리기 때문에 이걸 임차인에 전가시키죠. 자, 그래서 이 위험을 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전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회피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보수적 예측하고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자, 위험의 통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위험의 통제. 자, 그럼 얘네들은 다 위험의 통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번하고 3번 있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보수적이라는 애는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비관적. 그래서 어떤 대안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에 수익은 낮게 잡고 비용은 높게 잡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은 어때요? 최대, 중간, 최소 추계치가 있으면 가장 최소 추계치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불을 극대화시키면 곤란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이제 중요하냐면, 일단 요건 보수적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요약집에 나오지만, 자, 이건 수익을 낮게 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 그래요. 하향. 상향이 아닙니다. 하향 조정한다. 요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좀 전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요구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했죠. 자,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지금 요게 바로 위험 조정률이에요. 근데 아까 얘가 할인이기 때문에 위험 조정 할인율이죠. 위험 조정 할인율.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위험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장래 기대된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위험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위험을 더해간다는 얘기야. 그 뭐가 나왔었냐면 위험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는 거죠. 상향 조정시킵니다. 하향 조정이 아니라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장 선호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시고 위험의 전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대인이 물가 상승의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거.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어떻게 나중에 보험회사가 또 위험을 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27강에서는 뭘 이제 배울 거냐면요. 자, 이렇게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대치라는 걸 구하고 측정해서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